저번 시간에 메소드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함수 얘기해 드렸어요. 함수, 메소드, 함수 요 차이점은, 메소드는 객체 안에 생성이 돼요. 객체 안에. 함수는 독립적으로 생성이 돼요. 객체하고 관계없이. 얘네는 객체랑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함수예요. 근데 대부분 뭐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요. 종종 시험 문제에 나와요. 면접관이 종종 물어봐요. 왜 물어보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함수는 독립적으로 만든 코드 블럭이고요. 메소드는 객체 안에 선언돼서 인스턴스 필드에 접근하는 코드 블럭이에요. 그래서 객체 안에 생성되고요. 얘는 독립적으로 생성이 돼요. 자, 그래서 함수가 뭐냐? 코드 블럭이에요. 함수 코드 블럭이에요. 코드 블럭.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행해야 될 코드를 미리 코드 블럭으로 생성해 놓고, 함수 선언이라 그랬죠. 이 실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함수를, 이런 코드 블럭을 쓸 예정이다 선언해 놓고, 필요할 때 호출해서 필요할 때 호출해서 여러 번 사용한다 그랬어요. 3번 호출하면 이 코드를 3번 호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하다가 얘를 만나면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고, 종료되면 복귀한다 그랬어요. 호출한 함수부, 호출한 부분으로 복귀해요. 그럼 다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가다가 함수를 만나면 다시 진행해 나가다가 복귀해요. 3번 썼으니까 3번 반복하겠네요. 그래서 함수는 선언부랑 호출부가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매개 이 함수를 실행하는 도중에 데이터가 필요하면 매개 변수로 선언한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 둘, 3개의 변수가 선언됐네요. 앞에 바가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선언해요. 그리고 호출할 때 각각의 값을 넣어준다 그랬어요. name은 홍, age는 13, height은 152.3. 그래서 걔가 document.write 내장 함수죠.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전문가가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예요. 얘 출력하고, 얘 출력하고, 얘 출력하고. 그래서 매개 변수 name이 여기에 들어가서, 얘 같은 경우는 홍1, 얘 같은 경우는 홍2, 얘 같은 경우는 홍3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age는 그 다음 매개 변수들이고요. height은 그 다음 매개 변수들이고요. 얘도 3번 썼으니까 3번 호출되겠네요. 자, 그리고 리턴 값이 있는 함수, 맨 밑에 리턴을 쓰는데, 리턴 값은 함수가 실행된 결과가 함수 호출부에 함수가 종료되면 생성돼요. 그래서 5하고 4가 들어가면 여기 A는 5, B는 4.
그래서 얘가 화면에 출력이 되고 2개 더한 값 9가 이 함수가 종료되면 생성이 돼요. 여기가 9가 되고 9가 썸에 들어가서 썸이 출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호출이 돼요. 됐죠? 이게 어제 저번 시간에 배운 거고요. 함수 호출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반복문도 이중포문 배웠죠. 자바에 있는 이중포문 공부해보라, 다 풀어보라 그랬어요. 별짓기 해보라 그랬어요. 별짓기 해보라 그랬어요. 말지만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하면 2주 정도 걸려요. 하루 8시간씩 2주 해야 별 찍더라고요. 좀 편하게. 그래서 뭐 이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 공부하면서 하루에 찍은 거 또 찍어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좀 해보라 그랬어요. 요번 주말에 열심히 찍어보시고 기억날 때마다 한 번씩 찍어보시고 자, 그래서 별 찍을 때 조심하라 그랬죠. 별 찍을 때 처음에 그냥 별 하나 찍어 보세요. 그럼 프린트로 하나 찍히죠. 그리고 가로로 찍어 보라 그랬어요. 이거 4개 찍어 보라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별을 포문에 넣어서 하나의 포문에 넣어서 4번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로 찍어보라 그랬죠. 걔는 뭐예요? 별 하나 찍고 엔터 찍고, 별 하나 찍고 엔터 찍고, 그게 반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얘랑 얘가 반복되는 거고요. 그럼 별 4번 찍고 뒤에 엔터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엔터 찍고, 그래서 별 4번 찍고 엔터 찍고, 요 자체를 4번 반복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삼각형 모양 애들은 이런 모양 찍으려면 보시면 별을 똑같아요. 금방 별 찍고 엔터 찍고 별 찍고 엔터 찍고. 근데 별 찍는 반복 횟수가 바뀌죠. 그래서 별 찍는 카운터가 유동적으로 바뀌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처음에 i가 0이면 i만큼만 돌면 될 것 같아요. i 플러스 1만큼만 돌면 될 것 같아요. 0이면 i가 0일 때 이게 동작하죠. 근데 4개 찍던 걸 1개만 찍어야 되니까 조건에 카운트 대신 i 넣으면 된다 그랬죠. i 플러스 1 해야 되네. 는을 넣던가. 그러면은 i 증가할 때마다 얘는 증가하고 있죠. 카운트 대신에 i 플러스 1을 넣으면 이게 반복 횟수가 별 개수만큼 반복되죠.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 그랬어요.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앞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 찍고 별 찍고 엔터 찍고. 이 폼은 하나, 이 폼은 하나. 얘는 반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이 폼은. 그리고 얘는 i 값에 하나씩 증가함에 따라 얘는 하나씩 감소하죠. 3부터 요거를 하나씩 증가, 하나씩 감소. 걔네는 포문으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i가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규칙이 잘 안 보이면 프린트로 일일이 찍어보세요. 일일이 찍어보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자바에 있는 별 찍는 거 한번 다 찍어보라 그랬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해보시고,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하지 마시고 자바를 새로 좀 공부하시라 그랬어요. 별 찍기 어려우신 분은 자바 책 새로 쭉, 자바스크립트 새로 쭉, DB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DB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로직이 거의 로직을 하는 직종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응용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DB 갖고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일거리는 거의 90%는 DB 관련 일이지, 자바 갖고 로직을 개발하는 업종은 없어요. 백엔드 하러 간다는데 우리나라 백엔드 하는 업체가 내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프론트엔드 및 DB에요. 2개 하는 업체만 있어요. 왜 없냐면 우리나라 백엔드 만드는 작업이 뭐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하여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DB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무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은 프로그램 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직종을 뭐로 할 거냐. 그래서 뭐 자기는 원자력 관련, 자기는 뭐 전기 관련, ERP 관련, 이게 더 중요해요. 개발은 솔직히 처음만 어렵지 1, 2년 지나면 아무나 다 해요. 포기를 안 하면 거의 다 해요. 다 할 줄 알아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비전공자들이 물어봐요. 비전공자도 할 수 있냐고. 실무 가봐요. 전공자 30%도 안 돼요. 대부분 비전공자예요. 자기 전공이 이런 분야면은 일반 전공자보다 훨씬 페이도 높아요. 그래서 본인이 맨날 물어봐요. 어디 취업할 거냐. 우리나라는 어차피 백엔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잘해도 문제가 안 돼요. 얘네 좋은데 취업, 이쪽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네. 돈이 되는 쪽 업무를 하고 있느냐, 걔가 중요한 거지. 뭐 좋은 회사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이걸 잘 선택하셔야 돼요. 전공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전공 쪽 하는 게 더 편할 테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랜덤하게 가시면 되죠. 뭐. 회계사 추천해요. 회계사까지 안 되더라도 뭐 회계 쪽 자격증 갖고 있으면 ERP, MES인가 이런 쪽들 돈이 돼요. 근데 자격증 없이 하면 우리나라는 한 80% 이상이 국가 관련 프로젝트고 프로그램 쪽이 생각보다 비용이 고비용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국가 관련 기업 아니면 개인 회사들 프로그램 거의 안 써요. 근데 국가 관련이 대기업들은 초임이나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워낙 많아서 그 돈이 많아서 정규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기업들은 정규직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프리랜서 데려다 일을 하지. 공포에 돼 있어요. 예전에 얘네들이 삼성, LG 그런 데서 저 때는 있었어요. 개발자들이. 그런데 이미 다 잘리고 없어요. 삼성, LG 프로그램으로 취업했다 대부분 관리자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받아서 전부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뽑아서 일을 하지 정규직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대기업 국가 관련 기업들은 자격을 많이 봐요. 프로그램 잘하냐 못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격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따시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고 학력 키우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고. 왜냐면 큰 회사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이쪽은 잘 안 잘려요. 이쪽 대기업이나 이렇게 국가 관련 프로젝트에 있는 윗사람들은 잘 안 잘려요.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다들 대기업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 어느 때 가장 위험하냐? 자기 인맥 꽂아 넣어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프로젝트에 문제 생기면 자를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자격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꽂아놨는데 뽑아놨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뽑아요. 절대. 그래서 급수에 맞게 반드시 뽑아요. 4년제 몇 명, 2년제 몇 명, 기사 몇 명 그렇게 뽑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취업하고 나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인 게 박사이고 경력 10년이고 자격증이 있고 이 사람이 나가면 이 사람하고 동급을 뽑아서 넣어야 돼요. 구하기 쉽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요. 이 사람 나가면 이 중에 한 명이 그냥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반대의 경우는 안 생겨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둔다고 할 때마다 연봉이 계속 올라갈 거고 프로그램 안 하고 맨날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만두겠어요 그러면 연봉 올려줄게요 맨날 그러고요. 이쪽은 엊그저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한테 수업 들어오고 1년 7개월 일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직하려고 그런다고. 근데 왜 이직하려고 그러냐, 한 12명 있는데 개발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다들 너무 못해가지고 짜증나는데 자기가 연봉이 다 제일 낮다고. 그래서 이직하려고. 내가 이직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직할 것 같아. 2년은 채우셔야지. 왜냐면 2년 채우면은 산업기사나 기사 볼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려야지. 회사도 이렇게 애매하면 연봉 올려달라 그래도 못 올려줘요. 말했지만 국가 관련 프로젝트 일한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국가 관련 프로젝트 일한다고. 나오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학력 실력으로 주지 않아요. 이걸로 주니까. 그래서 걔도 맨날 내가 말을 들을 게 안 들어요. 내가 그 두 명이 학교 다니라 그랬는데 귀찮아서 싫대요. 지금이라도 빨리 다니라고 그랬는데 귀찮아서 싫대요. 급여가 이렇게 측정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프로그램 잘해도
국가 관련 프로젝트는 나오는 연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줘요. 위로 가야지. 나간다 그러면은 교체가 엄청 쉬워요. 프로그램 잘하고 엄청 잘하는 사람 뭐 엄청 많은데 아무나 끼워넣을 수 있는데, 위에는 프로그램 잘해도 학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갖추시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좀 대기업 비슷한 중소기업들은 실력으로 뽑는 데는 보통 면접 보러 가면 기초 문제 내는 회사들 있고요. 푸어문을 이용해서 반봉 1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 1부터 10까지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짤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짜보세요. 한 10가지 방법으로 짜보세요. 그런 문제 많이 내. 이상한 좀 기초적이면서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자료구조 물어봐요. 자료구조 이런 종류의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 가면 또 올림피아드 문제 풀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올림피아 벤처 회사들이 보통 이렇고요. 이건 문제가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들어요, 제 경험상.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물어보는 회사 있어요. 화면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찍었는데 화면에 이게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전에 안내 면접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이거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기업들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대기업은 이거 물어보고, 대기업에서 관리직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이런 쪽은 국가 관련 프로젝트들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국가 관련 프로젝트는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이런 거. 그리고 대기업 계열들은 자료 구조 엄청 많이 물어보고요. 벤처. 자, 그래서 본인들이 실력으로 좀 승부하고 싶으신 분은 자료 구조를 꼭 보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걸 한번 해보시고, 종종 이걸 시켜놨더니 될 것 같으니까 한두 번 봐서, 이게 보통 예전에는 네이버, 카카오 그런 데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난 몇 번 봐줬어. 그래서 붙어가지고 잘 2번, 3번 왔다 갔다 하더니만 나중엔 다들 떨어지더라고요. 붙은 애들도 몇 명 있어요. 제가 한 3-4명은 붙은 애들 있어요. 그동안 누가 붙었다 그러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이 이름을 들어보면 기억이 안 나요. 엊그제 왔던 저번 주에 왔던 1.7년,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계속 대화를 나누니까 누군지 알 것 같더라고요. 하여간 대기업에서 이걸 보면, 아니 이걸 될 것 같으면은 이거를 뭐 재수해서 공부해서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마라. 아무데나 가라. 이거를 한번 딱 공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기초 문제라고 내는 거지, 이거 맞추면은 합격이다 그런 느낌으로 내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그런 느낌으로 내는 문제들이지. 근데 이걸 더 공부해서 이걸 채우는 것보다는 아무데나 가서 경력 쌓는 게, 경력 1년이라도 쌓는 게 훨씬 나요. 훨씬. 그리고 대기업들은 경력으로 거의 뽑아요. 경력, 학력 그런 걸 많이 뽑고요. 그리고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학생은 갔더니만 거의 한 15년, 10년 전에 삼성 에버랜드에서 알바다 도망간 것까지 다 찍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관리돼요. 그리고 한번 빠꾸 만지면 거의
삼성, LG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거기 갔다가 사고 친 개발자들이 워낙 많아서 들어갈 수 있는 개발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천안 이쪽에 삼성, LG 쪽 기업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프리로 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나중에 잘 경력 관리 해가지고 거기 내면 거의 5년, 경력 5년에 학력이랑 자격증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내면은 거의 100%예요. 100%. 사고만 안 쳤으면. 경력 관리 잘 하시고. 또 전화하면 집 앞에 다니려고 좀 하지 마요. 왜 그러지? 자기들이 자신이 너무 넘치나 봐요. 나는 취업할 때, 강사할 때 집 앞에 사람 구하면은 잘 안 가요. 연락 멀리 가. 저는 울산이었나? 울산 가서 하고. 멀리 가서. 아니, 멀리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경력을 쌓고 경력 된다 싶으면 집 앞에 가는 거지. 집 앞에 가서 사고 치면은 집 앞에서 못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고는 개발해 보시면 안 칠 수가 없어요. 내가 면접 보러 오시는 학생들 DB 날려버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직한대요. 이직하는 이유 뻔해요. 사고 쳐가지고 눈치 보여서 못 다니겠다고. 되게 많아요. 한 20-30%가 그래요. 20-30%가 사고 쳐서, 그리고 20-30% 정도가 개발은 나 혼자 하는데 내가 연봉이 제일 작아서. 되게 많아요. 20-30%가 회사 잘못 들어간 것 같다고. 그냥 버티지. 힘든가 봐요. 그냥 버티지. 그리고 생각해봐요. 집 앞에 있는 프로그램 회사가 집 앞에 있어. 가고 싶을까? 불안하지 않아요? 왜 집 앞에 있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 알바. 집에서 맨날 출퇴근하죠. 편의점 알바 집에서 출퇴근해요. 편의점 관리자. 맨날 돌아다녀요. 집 앞이 뭐야? 집이 앞에 있는데 거기 안 다니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겠죠. 집 앞에 알바고 하는 거야, 알바. 모르겠어요. 집 앞에 있으면은 가라 권장하는데, 취업 안 하고 있는 애들 전화해서 왜 안 하냐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 앞에서 구인 광고 낸 업체가 있는데 거기 내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경력자들은 A, B 업체가 있어. 얘 1억 5천 줄게. 얘 1억 줄게. 얘는 내일 출근. 얘는 2주 후 출근. 경력자들 나 같으면 나는 여기 가요. 저는 여기 가요. 안 기다려요. 2주를 왜 기다려요? 초임들, 와 2주간 놀다가 여기 가서 돈 더 많이 받고 좋네. 이리 가요. 응? 정말 그래요. 이거 물어보면 100%예요. 경력자들은 내일 있는 데 가요. 내일. 2주를 왜 기다려? 초임들 여기 가요. 2주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경력이 높고 받는 돈이 많아질수록 2주 안에 가기로 한 약속은 쉽게 바뀔 수 있어요. 절대 안 가요. 초임이나 2주 기다렸다가 돈 더 많이 받네? 이루 가야지. 뭔 소리예요. 당장 일하러 가야지. 이게 완전, 근데 보니까 그래요. 프리랜서 혹은 일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A 쪽이에요. 근데 물어보면 거의 그래요. 초임,
경력 부조 B를 차지하죠. 정규직 구해. 정규직. 정규직 다음에 뭐죠? 계약직. 그 밑에 뭐죠? 시간제. 보통 이건데 사람들은 다 정규직을 원하는데 왜 정규직을 원하죠? 간단한 예로 저는 시간제거든요. 근데 이 학원에서 제일 오래 있었어요. 여기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5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제로 일하는데 10년 넘게 있었어요. 다 의미 없어요. 그리고 난 정규직 시켜준다 그래도 안 했어요. 항상 개발할 때도 그랬고. 왜냐면 해보면 알거든요. 정규직이나 시간제나 계약직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를 제일 악용하는 회사들이 딱 그거죠. 악용하는 정규직을 희망하는 초임들이 있으니까 딱 악용해가지고 초임들 정규직으로 뽑아놓고 생고생 시키죠.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런 거 악용해요. 여러분들 초임 때는 이 의미가 없어요. 연봉도 의미가 없고요. 바로 오라는 데 가야지. 집 앞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가고 말은 태어나서 제주도로 가라고 이런 속담이 있는데 왜 나온 말일 거예요? 속담이 틀린 적이 있나요? 왜 스스로 말이 되려고 그러지? 자, 여러분들 앞으로 취업 고를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와요. 왜냐면은 기초 공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길어야 한 달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초임들이 너무 실수하는 거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린 거예요. 기억이 나서. 사람은 태어나서 서울로 가야 되는 거 보고 스스로 말이 되려고 그러지 마요. 왜 집 앞에 가려고 그래요? 속담에 틀린 얘기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인턴. 다른 쪽 인턴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 쪽 대기업 인턴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기업 인턴은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솔직히. 근데 웬만한 조그만 회사에서 인턴은 그냥 가세요. 정규나 뭐 여기서 인턴 갔는데 잘리는 개발자는 대부분 본인한테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데 인턴 계속 다니다 보면 자기가 왜 잘렸나 알겠죠. 그때까지 계속 다니시면 되는 거고. 다른 쪽 인턴은 잡일하는 인턴들이 많아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기업 인턴이나 프로그램 쪽 아닌 인턴들은 안 가는 게 나아요. 근데 프로그램 인턴은 무조건 가야죠. 가서 경험해야죠. 시간제 가요. 계약직 다 가요. 정규직 의미 없어요. 이쪽은 개발 쪽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별짓기 잘 하시고요. 자, 여기에 있는 반복문을 또 받을게요. 자바 반복문이랑 동일하죠. for문, while문, doWhile문 동일한데 이거 한번 쳐보라 그랬고요. 브레이크 컨티뉴문 동일하고요. 아유, 제어문이었네. 자, 이중 소문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 보세요. 이거 만들어 보시고 구구단 이런 거 만들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바 str 해서 문자열을 하나 선언하고
여기에 이런 테이블 관련된 문자열을 계속 추가하시면 돼요. 테이블 시작하는 부분 tr은 str 플러스 테이블 시작하는 문자열, 끝나는 st 똑같이 테이블 끝나는 문자열 반복하죠. 뭐가 반복해요? tr이 반복되죠. 그럼 반복문 안에 기술하면 되죠. 반복문 안에 기술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기술하고, 이 td도 tr 안에서 반복하죠. 뭐야? tr 반복하는 포문, 한 번 돌 때마다 td를 반복하는 포문, 이렇게 포문 안에 포문을 넣으시면 되겠죠. 포문 안에 포문을 넣으시면 되겠죠. tr 한 번 돌 때 tr 만들고 그 안에서 td를 반복하는 거 하고, 얘는 맨 바깥쪽에 카운터 넣거나 카운터 0 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서 넣거나, 그럼 바깥쪽에서 하면 초기화가 안 되니까 선언해서 넣거나, 아니면은 i 얘도는 i 얘도는 j 연산해서 만들거나 편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답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보세요. 뭐가 반복되나? 이거는 뭐 이해 안 되면 그냥 때려 만드세요. 때려 쳐가지고 HTML 그대로 만드시고. 잘 보세요. 얘는 어떻게 만들면 돼요? 보세요. 이게 1, 2, 3 이쪽으로 1 이쪽으로 1, 2, 3, 4, 5, 6, 7, 8, 9 하나씩 증가하죠. 이쪽으로는 1, 2, 3, 4, 5, 6, 7, 8, 9 됐죠? 이게 이 앞쪽에 1일 때 얘가 9번 반복하고 2일 때 9번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구현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얘는 이 연산이 되면 3이 되고요. i 10값이 그냥 찍혀요. 이게 탭 위에 있는 애예요. 탭 위에 있는 애. 역다운표 탭 위에 있는 애예요. 이게 돼요. 근데 이거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배울 JSTL 충돌나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스텝 그냥 문자열 연결해서 쓰셔도 돼요. 뭐 지금은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만 쓰고 있으니까 얘를 써도 될 것 같고. 자, 반복 잘 확인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이중 포문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답을 보고 하시고, 답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포문부터 새로 하세요. 자바를 새로 공부하기 시작하세요. 자, 쉽시다.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타이머예요. 타이머. 우리 종종 뭐 특정 시간마다 상태를 바꾸고 싶을 때 있죠. 예를 들어서 시계 같은 거 보면 몇 초 화면이 갱신돼야 되죠. 타이머를 이용해서 매 시간 특정 함수를 실행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게임할 때도 예전엔 많이 쓰기도 하는데, 유닛 있으면은 다른 애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다른 유닛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타이머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과거에 스레드 관련 프로그램들이 엄청 떴어요. 그런데 요즘은 메시지 기반 형태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스레드 권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많이 사용되는 게 타이머예요. 그래서 타이머가 뭐냐? 특정 시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시키게 할 수 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set timeout, set interval. 두 가지가 있는데, set timeout은 한 번만 실행돼요. 이 시작점이에요. 종료점이에요. 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5초 후에
한 번만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 딱 한 번만 하고 끝나고 싶다, set time out을 사용해요. 근데 나는 한 번만 실행할 게 아니고 5초에 한 번 실행하고 5초 후에 또 한 번 실행하고 5초 후에 또 한 번 실행하고 계속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 그럴 땐 set interval을 사용해요. set interval. set timeout과 set interval의 차이예요. set timeout은 한 번만 실행돼요. set interval은 매 시간마다 실행이 돼요. 계속. 자, 그래서 봅시다. set timeout 보시면은 메소드를 호출하죠. 메소드 호출부 모양이죠. 전문 프로그래머가 만든 set timeout이란 함수를 호출하고요. set interval도 마찬가지죠. 함수 모양이죠. 매개 변수로 함수가 온 거예요. set timeout. 매개 변수가 함수인 거예요. 매개 변수가 함수일 경우 이런 애들을 콜백 함수라 그래요. 과거 콜백 함수는 시스템에서 호출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 그랬어요. C++ 계열 언어에서 콜백 함수는 함수를 시스템이 운영체제가 호출해주는 함수 콜백 함수라 그랬는데, 최신 언어들에서 콜백 함수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백 함수는 매개 변수가 함수인 경우, 우리 처음에 배웠었는데 여기다가 함수를 넣을 수가 있어요. 변수에다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이 set timeout이라는 애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함수가 온 거예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시간이 와요. 함수 두 번째 시간. 1초가 1000이에요. 2초 후에 콘솔 창에 콘솔 로그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2초 후에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돼요. set interval, 요게 첫 번째 함수. 이 함수가 2초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set interval, 함수 시간,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매개 변수,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매 시간마다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1초마다 1000 넣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로직이 실행이 되냐? 현재 시간을 new date, 현재 시간이에요. current timer에 time이라는 변수에 넣고 찍네요. 화면에 1초마다 찍으니까 지금 몇 초, 몇 시 몇 초, 몇 시 몇 초, 몇 시 몇 초, 1초씩 증가되면서 현재 시간을 계속 찍겠죠. 네, 이거 두 개를 스크립트 태그에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스크립트 닫고 실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콘솔에 찍고 있으니까 F12를 누르고 콘솔 창을 열어보세요. 그럼 화면에 얘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니까 현재 시간은 몇 초입니다 뜨고요. 2초 후에 안녕하세요 뜨고요.
얘는 한 번만 실행되니까 한 번 실행하고 끝나요. 얘는 계속 실행돼요. 1초입니다. 2초입니다. 3초입니다. 4초입니다. 화면에 계속 나올 거예요. 자, 확인해 보세요. 자,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set time out, set interval, 아까 반복하는데 쓰는 함수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쓰고 함수 이름 쓰고 시간 설정하고. 근데 이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set interval 함수 A set interval 함수, B set interval 함수 여러 개 만들었다고 봐요. 그럼 어때요? 프로그램이 실행해서 끝날 때까지 얘는 얘대로 돌겠죠. 얘는 얘대로 돌겠죠. 어느 순간에 그만 돌게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얘 이제 그만 돌게 하고 싶어. 얘는 멈췄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보시면은 얘네들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지원하냐면 이 함수가 실행되면 리턴 값이 존재해요. 이렇게 하면 얘 함수 돌고 있는 식별자가 A에 저장돼요. 얘는 마찬가지죠. 이 함수가 실행되면 식별자가 리턴돼요. 요 함수가 실행된 식별자를 변수에 저장해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A 함수를 멈추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clear interval 사용하시면 돼요. 예제를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set interval 이렇게 함수 만들면서 식별자를 여기 저장했어요. 리턴 값이 식별자로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를 그만 돌리게 하고 싶다. 여기 밑에 있네요. 이렇게 clear interval 하고 요 식별자를 넣어요. 멈추는 방법, 식별자 얻어오는 방법, 리턴 값을 변수에 저장하고 이 변수를 clear 함수 매개 변수로 넣어서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자, 요 밑에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냐면 숫자 A, B, C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숫자가 카운트 돼요. 0부터 랜덤하게 카운트 돼요. 둘 다 처음에 0이에요. 근데 타이머를 돌려서 몇 초 랜덤하게 숫자를 더해요. 그럼 증가하겠죠? 1, 5, 9, 10, 12. 얘도 1 랜덤하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죠. 랜덤한 수를 계속 더해서 증가시켜요. 얘도 증가시켜요. 그럼 이 세 개의 숫자에 분명히 누군가는 제일 먼저 100에 도착하겠죠. 랜덤하게 숫자를 몇 초 각각 변수에 더하니까 A 변수, B 변수, C 변수 중에 제일 먼저 동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도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세 번째 도착하는 변수가 있겠죠. 등수를 매겨요. B가 1번, A가 1번 있으니까 A는 3번, C는 2번. 누가 먼저 100에 도착했나 랜덤하게 변수에 수를 더해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화면에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세요. 자, 이거 어려우시면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A만 가지고 100까지 더해서 멈춰 보세요. 그거 먼저 구해 보세요. 되면은 이제 A랑 B, C 랜덤하게 수를 더해서 전부 100이 넘으면, 각각 100이 넘으면 종료하기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세요. 그리고 먼저 도착한 순으로 출력하면 되겠죠.
먼저 도착하면 출력하면 먼저 출력이 되겠죠. 그 코드 설명이랑 어떻게 설명이랑 전체 코드는 밑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등수도 찍고 있네요. 등수는 어떻게 찍었나 보니까 이렇게 찍었네요. 밖에 등수를 해놓고 타이머 3개가 돌겠죠. A 변수를 증가하는 타이머, B 변수를 증가하는 타이머, C 변수를 증가하는 타이머 돌겠죠. 그래서 A가 100보다 넘어가면 카운트 A는 카운트 1입니다. 그리고 카운트 플러스 그럼 다음 찍는 사람은 똑같이 찍게 하면 2가 찍히겠죠. 카운트를 찍으면 처음 도착한 사람은 1 찍고 하나 더 해주면 두 번째 도착하는 사람은 2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현해야 되겠죠. 세 번째 도착하는 사람은 3이 되겠죠. 왜? 카운트 찍은 사람은 하나씩 증가하니까, 찍고 나서 증가하니까 맨 처음 들어온 사람 3개 중에 도착한 사람이 있으면 찍히니까 B가 먼저 도착하면 1이고 다음 들어온 사람은 얘가 B에서 하나 증가했으니까 2가 찍히고 그런 식으로 되겠죠. 등수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타이머는 A에 계속 랜덤한 수를 곱해줘야죠. 이렇게 더 했네요. 매스점 랜덤. 아마 얘도 0부터 1 사이에 0이랑 같거나 크고 1보다 작은 랜덤한 실수가 리턴될 것 같아요. 곱하기 100, 곱하기 10. 그럼 0에서 10, 0부터 10 사이 숫자가 생성이 돼서 더해지겠죠. 인트로 형변화했네요. 그리고 로직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document.write 화면에 A를 계속 찍고 있네요. A 변하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에 A가 100보다 크면 A는 100을 넣어버리고 이제 이걸 그만돌게 해야죠. 그만돌게 했네요. 그리고 등수 찍고 다음 줄부터는 다음에 찍을 분은 현재 카운트가 1이니까 이제 2등이 찍혀야 되니까 하나 증가시켰네요. 백스택 사용 방법은 달러 백스택 하시고 이 문자열이 그대로 생성이 되는데 달러 안에 있는 변수는 들어있는 값으로 변환돼서 찍혀요. 그리고 이 문법은 적용이 되고 1이니까 이 부분이 1이 되고 카운트는 하나 증가하라 그랬으니까 이 값이 들어가. 백스택은 문자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쓸 때만 쓰세요. 나중에 JSTL 배우면은 충돌 생기더라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타이머 배운 거 정리해 봐 드릴게요. 확인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타이머는 set time out이란 메소드랑 set interval 이란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set time out은 한 번만 실행돼요. 시작하고 특정 시간에 한 번만 딱 실행되고 종료돼요. 이 함수는 이 내용을 2초 후에 한 번만 실행하라는 소리예요. 2초 후에 여기에 콘솔 창에 안녕하세요가 찍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set interval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가 1초마다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있으면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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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여기서 현재 시간 찍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1초 1초 후에 또 찍고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2초 3초 4초 매 초마다 계속 찍히겠죠. set interval이에요. 자, set interval이나 set timeout 종료하려면 set clear interval이란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 방법이 clear interval 하고 매개 변수로 식별자를 넣어요. 식별자
식별자를 어떻게 넣을 수 있느냐, 이 함수 만들 때 생성되는 함수 리턴 값으로 요 각각의 함수가 실행된 결과로 식별자를 리턴해요. 그래서 변수에 이 식별자를 set interval 혹은 set interval 이 타임을 죽이고 싶으면 얘를 쓰면 되고요. 식별자로 이 함수를 죽이고 싶으면 식별자로 얘를 쓰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종료할 수 있어요. 자, mass.random 자바하고 똑같아요. 0하고 1 사이 랜덤한 숫자가 리턴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변수 A, B, C 선언하고 얘네들이 0부터 랜덤하게 증가해요. 그럼 100이 넘어가면 누가 먼저 100이 넘어갔는지 등수를 A가 1등, C가 2등 이런 식으로 출력되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내용이에요. 구현해보세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인터벌 하나만 설명해보면 A를 지금 변수 전역으로 맨 밖에 선언했죠. A를 선언하고 A를 계속적으로 합산하고 있죠. 그럼 A가 계속 증가하겠죠, 랜덤하게. 그래서 100보다 넘으면 100까지 누르게 했으니까 A를 그냥 100으로 바꿔버리고 클리어하고 타이머 멈춰야 되겠죠. 계속 돌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end str 최종 문자열에 A는 count 플러스 등 이렇게 써놨네요. A는 여기에 A가 처음 들어오면 카운트가 1이니까 A는 1등입니다 해가지고 end 문자열을 만들었네요. 그 다음에 document.timer 이렇게 해놨네요. 0.5초마다 돌게 했네요. 그래서 화면에는 A 숫자가 막 찍히겠어요. A 숫자가 막 찍히고 카운트는 A가 종료돼도 찍히진 않겠네요. end str로 돼 있고 아마 메시지 최종 결과를 찍는 타이머가 따로 있나봐요. 여기 있네요. 카운트가 4가 되면 이게 의미가 뭐예요? 카운트가 처음엔 1인데 A가 끝나면은 2가 되겠죠. 왜? A 1등이니까 2등을 출력해야 되니까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서 2 되고 C가 도착해도 하나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3 되고 마지막 3개 돌리고 있으니까 마지막 B도 도착하면 3등 B가 3등이고 하나 증가해서 4가 되겠죠. 그걸 아예 타이머를 따로 둬서 종료가 되면 최종 문자를 찍게 했네요. 게임이 종료되었고 1등은 누구, 2등은 누구, 3등은 누구 출력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구현했네요. 됐죠? 대충 코드도 봐드렸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자, 이거 짜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보고 짜보세요. 잘 안되면 보고 짜시고요. 자, 해보세요. 자, 배열,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자바랑 뭐 비슷한데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배열이라는 게 하나의 변수로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하죠. 근데 자바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자바에서의 배열은 크기가 고정돼 있죠. 근데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 좀 특이해요. 우리 리스트 배웠죠? 리스트 플러스 배열 느낌이에요. 완전한 리스트도 아니고 배열도 아니고 최신 언어들은 배열이 없어요. 파이썬 뭐 이런 애들은 배열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리스트만 존재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뭐 얘가 더 파격적인 것 같아요. 뭐 리스트 플러스 배열 느낌. 완전한 리스트도 아니고 완전한 배열도 아니고 애매 중간을 달리고 있고요. 최신 언어들은 더욱 심플해졌어요. 리스트만 있어요. 배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개발할 때 배열을 잘 안 써요. 옛날에나 배열을 썼지. 자바도 리스트를 쓰고요. 결국 자바스크립트의 배열 형태는 넘나들어요. 리스트 플러스 배열, 자바에서의 배열, 그 느낌. 그래서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배열 순서가 있어요. 자바 배열처럼 인덱스가 있죠. 그리고 같은 값이 이 말이 잘못되어 있는데 다양한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어요. 배열을 넣는데 숫자도 넣고 실수도 넣고 문자도 넣고 함수도 넣고 다른 배열을 넣고 객체도 넣고 하나의 배열에 다양한 자료형을 넣을 수 있어요. 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형을 넣을 수 있지만 되도록 하나의 배열에는 하나의 자료형을 넣어 쓰시고요. 그리고 크기가 가변길이에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할 때 그냥 넣으면 돼요. 때려 넣으면 때려 들어가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난감해할 때가 이게 쉬워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자바 개념에서 돌아가지 않아야 될 게 막 돌아가요. 그래서 난감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매개 변수 틀리면 자바 같은 건 안 돌아가요. 근데 얘는 돌아가요. 그리고 순서 바꿨어도 들어가요. 심지어. 그래서 문법을 뭐 공부하다기보다도 돌아가면 이것도 돌아가는구나 하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지.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대부분 뭐 C 많이 하죠. 얘는 명확하니까. 요즘은 자바 많이 하죠. 기준이에요. 옛날 개발자들은 C 언어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최신 개발자들은 자바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다른 언어들은 기준을 잡기가 애매해요. 설명하기가 막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많아서. 근데 얘네들은 좀 명확한, 최신 언어들에 비하면 명확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순서가 있고요. 인덱스를 쓴다는 얘기고요. 다양한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고, 그 대신에 다양한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어도 같은 자료형을 쓰란 얘기고요. 크기가 가변적이에요. 크기를 정할 필요가 없어요. 넣으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다양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리스트 보세요. 자바 리스트, 데이터 넣을 때 배열은 인덱스만 이용했잖아요. 근데 리스트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넣었죠. .add, .get 이런 식으로 원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었죠. 자바스크립트는 다 제공해요. 배열처럼 접근할 수도 있고 메소드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 만드는 방법이에요. 배열 생성하는 방법. fruit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대괄호 배열이다, 그런 의미예요. 빈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크기를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fruit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배열이야, 이렇게 선언만 하면 돼요. 빈 배열 생성. 그리고 값을 넣어서 생성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술하시면 돼요. 값을 넣어서 생성, colors, 값을 넣어서 생성. 됐죠? 그 다음에
이 예제를 잘 보세요. 이거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 A, 바 B는 배열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A, E는 1. 이건 에러예요. 왜 에러냐? 바는 배열이 아닌데 배열 접근했어요. 그래서 에러예요. 그 다음 거 볼까요? 바 B는 대괄호, B, E는 1. 얘는 자바에서는 에러예요. 크기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에러가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B 배열이 있는데 0번째, 1번째, 2번째 1이 들어가요. 0과 1은 비어있고 2에 1이 들어가요. 이런 배열이 만들어져요. B 배열은 이렇게 변경돼요. B에다가 1을 넣는 순간. 여기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특징이니까. 안 그러면 헷갈려요. 잘 알아두세요. 자, A가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배열 접근하면 에러가 나는 거고요. B는 배열이라고 선언을 해서 B를 배열로 만들어 놨으니까 배열 접근해서 없는 값은 자기가 알아서 넣고 크기를 자기가 알아서 조절해서 2번 위치에 1을 넣게 돼서 정상이에요. 정상 처리된 거예요. 얘는 오류예요. 똑같이 썼는데 얘는 에러고 얘는 정상이에요. 왜? 얘는 배열이 아닌데 배열 접근해서 에러 난 거고요. 배열이니까 없는 값에 접근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배열 크기를 재정의해서 만든 거죠. 0과 1은 비워져 있고요. 2번째 위치에 1이 가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은 인덱스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0, 1 인덱스로 접근할 수 있어요. 컬러 0번째 빨강이 찍히겠고 1번째 노랑.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요. 자, 배열의 요소를 수정하고 싶으면 인덱스는 값 노랑이 빨강으로 바뀌겠네요. 찍으면 빨강 변경된 주황 파랑이 화면에 찍히겠네요. 배열의 길이를 나타내는 변수도 있어요. 나머지는 이런 메소드 아니고 이거 변수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서 이것도 아마 메소드로도 제공할 거예요. 변수인지 메소드인지 헷갈리는 애들은 둘 다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랭스 요거 길이고요. 아마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도 모르겠네요. 3이 리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편한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되는 언어들도 있어요. 얘도 될 것 같아요. 하여간 colors.length 하면 들어있는 데이터 개수가 리턴돼요. 자, 그리고 특정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을 수 있어요. colors.push 배열 맨 뒤에 데이터를 추가해요. colors.push 하고 colors 배열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push 데이터 뒤쪽에 추가해요. 그리고 뒤쪽에서 제거하고 싶으면 팝을 쓰시면 돼요. 팝. colors.pop 하면은 빨강, 주황, 파랑, 녹색 중에 마지막 게 제거되고 제거된 애가 리턴돼요. 이 메소드가 실행되고 종료되면 리턴 값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게 리턴돼요. 얘를 녹색 A에 녹색이 들어가요. 찍으면 녹색이 나와요. 배열을 컬러스를 찍으면 빨주파 마지막 게 지워지고요. 여기 보면 용어가 있어요. 푸시, 팝. 얘는 뭐예요? 하나가 더 있는데 탑.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어디에? 자료구조 중에 스택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료구조 중에
면접 보러 가면 엄청 스택하고 큐 엄청 물어봐요. 스택이라는 애가 있어요. 스택이 뭐냐? 옛날 우리 땐 연탄 얘기했는데 요즘 연탄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군대에서 연탄 뗐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갑자기 군대에서 내 연탄 군대에서 처음 떼봤거든. 나 우리 부대들 다 죽일 뻔했어. 이게 난로가 이렇게 있는데 연탄이 엄청 커요. 자동차 타이어만 해요. 이렇게 있는데 나 이 불침번 쓰는데 전달 사항이 그거예요. 불 꺼트리면 영창 보낸다. 나 봤는데 내가 이게 불이 꺼지는 건지 타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있나 모르겠다. 난 일단 무조건 갈자. 이걸 열고서는 연탄을 딱 꺼냈는데 내가 타고 있는 연탄이었던 거예요. 와, 이거 내가 꺼내는 순간 여기 한 40명 자고 있었는데 40명이 막 콜록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앞이 안 보이고. 와, 이거 타는 연탄을 꺼내면 큰일 나요. 난 처음에 그래서 어떻게든 갈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연탄이 반은 꺼먹고 반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니까 내 영창을 안 갔지. 본 사람 있었으면 영창 갔을 거야. 다 죽일 뻔했어요.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연탄 어때요? 영화에서 봤겠죠? 이렇게 쌓으면 위에 거를 먼저 꺼낼 수 있죠. 밑에 거를 바로 못 꺼내요. 위에 거 다 꺼내야 밑에 거 꺼낼 수 있죠. 이게 푸시 스택이라 그래요. 스택. 데이터를 넣는데 무조건 연탄 넣으면 무조건 뒤에 넣을 수 있죠. 갑자기 중간에 못 넣죠. 밑에 넣거나. 반드시 새로운 연탄을 넣으면 뒤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탄을 꺼내려면 마지막 넣은 걸 꺼내야 그 다음 걸 또 꺼낼 수 있죠. 그래서 자료 구조는 데이터 사용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요약하면 나중에 넣은 것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영어로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넣은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전산적인 의미가 큰 게 우리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마지막 했던 작업을 다시 사용할 확률이 높아서 메모리 구조상 이런 작업을 쓰는 게 많아요. 이 중괄호들 있죠? 얘도 스택 구조예요. 메모리 스택 있죠? 함수 호출되면 어때요? 함수 호출되는 순서대로 스택에 쌓여요. 그리고 함수가 복귀되면 마지막에 호출된 함수가 먼저 복귀하면서 메모리 사라져요. 메모리에서. 그래서 메모리 스택 구조 스택이 이 스택이에요. 가로도 이게 제대로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스택에 넣으면 돼요. 가로. 이거 스택에 넣고, 이거 스택에 넣고, 이거 스택에 넣고, 닫혔네? 이거 꺼내오고, 이게 중가로, 소가로, 닫힐 때 하나씩 팝해요. 짝이 맞나 확인해요. 이 짝이 다 맞으면 가로가 정상적으로 기술된 거고요. 짝이 안 맞아. 닫았는데 가장 최근에 닫힌 거랑 짝이 안 맞아.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작성할 때 스택 많이 써요. 가로 맞춰야 되니까. 가로가 맞나 안 맞나 먼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작업이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가로 짝 맞추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는 건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중가로, 소가로, 소가로. 닫는 건 꺼내서 짝이 맞나 확인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데이터가 다 소진됐는데 짝이 다 맞으면 정상적인 가로 사용이고요. 아니면 비정상적인 가로 사용이고요. 이해가 안 가면 뭐 많이 쓴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스택 데이터를 저장할 때 순서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읽어올 때는 중간에 못 읽어와요.
마지막에 넣은 데이터를 먼저 읽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용어예요. 데이터를 스택에 넣는 걸 푸시라 그러고요. 읽어오는 걸 팝이라 그래요. 그리고 데이터의 최상단을 탑이라 그러고요. 이런 구조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를 스택이라 그러고요. 자료 구조 중 스택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배열을 스택 형태로 쓰고 싶다. 두 개 팝하고 푸시 메소드만 사용해서 해당 배열을 사용하면 스택 구조로 데이터를 쓰고 있는 게 돼요. 어려우면 그냥 외워 쓰세요. 그냥 스택은 계속 푸시로 데이터를 넣고 팝으로 가장 마지막에 넣은 데이터를 읽어오고 푸시로 순서대로 쌓고 팝으로 맨 마지막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게 last in 먼저 나온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기사 문제에 맨날 나는 것들인데 알아두세요. 스택 이런 구조로 움직이는 거. 어디 많이 쓰냐? 메모리 구조 스택이 잘 보면 함수 호출되는 먼저 호출되면 밑에 쌓이고 그 다음 호출되면 메모리 위에 쌓여요. 그래서 밑에 게 먼저 닫힐 수가 없어요. 함수 보면 함수 호출되는 순으로 타고 올라가고 가장 마지막에 호출된 함수가 닫혀져야 다음 함수가 닫혀질 수 있어요.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써요. 계산기 문자열에 중괄호, 대괄호, 소괄호 제대로 사용했나 확인할 때 더하기 빼기 할 때 공학 계산기는 전위 처리법, 후위 처리법 쭉 있어요. 스택을 사용해요. 재기 호출은 스택으로 변경될 수 있고요.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왜 얘기하냐면은 면접 보러 갈 때 문제 내요. 뭐 소수 구하는 방식, 속수 구해보세요. 요즘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문제 내는 사람도 출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소수 구해 면접 시험에 소수 구하시오 그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소수 구할 줄 알면은 노벨 문학상 아니 노벨 과학상인가? 소수 아직 다 구하는 방법이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못 구해요. 아직도 구하고 있어요. 종종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새로운 소수를 찾아냈다고. 근데 이게 시험 문제야. 그 사람 문제 푸는 수준을 보는 거죠. 스택으로 풀 수 있어요. 제일 허접한 방법은 재기 호출로 푸는 방법이고요. 문제풀이 방법만 알아도 완전 수준이 달라져요. 이 사람 프로그램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내는 문제인데 요즘은 뭐 푸는지 못 푸는지 알려고 내는 문제처럼 변경된 느낌이에요. 자, 스택 중요해가지고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나중에 Q 있어요. Q 얘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first in, first out. 배열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요. 1, 2, 3, 4 새로운 데이터를 무조건 뒤에 넣어요. 그리고 읽을 때는 배열은 중간부터 막 읽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허용 안 한다고. 스탯은 마찬가지고 중간에 뭐 읽고 허용 안 해요. 무조건 마지막 데이터만 읽을 수 있고 넣을 땐 마지막에만 넣을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Q도 넣을 땐 뒤에 마지막 데이터로 넣을 수 있고요. 푸시로 넣으면 되고요. 자바스크립트 이용하면 읽을 때는 앞에서 읽는 메소드가 제공돼요. 시프트 그럼 앞에서 하나씩 언시프트인가? 하여간 둘 중에 하나예요. 앞에서 뒤에 두 개만 쓰면 Q가 돼요. Q는 말 그대로 처음 배열에 넣었으면 마지막 넣은 애는 무조건 다음에 넣고 읽을 때는 중간에서 막 읽을 수 없어요. 앞에 걸 무조건 가져다 읽는 거예요. 가장 우리 은행 가면 번호표 뽑아서 먼저 번호표 받는 사람이 먼저 데이터를 먼저 일을 보죠. 같은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Q예요. 두 개 정도는 거의 뭐 맨날 물어봐요. 이거
기사 시험 보면 우리 때는 거의 한 50% 확률로 둘 중에 하나 꼭 났는데 100% 확률인 것 같은데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고 그래요.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배열 선언에서 막 쓰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쓰면 배열이 되고요. 푸시 메소드랑 팝 메소드를 이용해서 구현하면 스택이 되고요. 푸시랑 언시프트 같은데 언시프트 메소드만 사용해서 배열을 이용하면 큐가 돼버리고 그런 거예요. 자바에서는 이런 거 컬렉션으로 지원해요. 컬렉션. 우리 리스트 배웠죠? 스택도 있어요. 리스트 대신 스택 객체를 생성해서 쓰면 되고 자바스크립트는 배열로 그냥 거기 담겨져 있는 메소드 자기가 선택해서 쓰면 자기가 알아서 스택으로 쓸 수도 있고 큐로 쓸 수도 있고 리스트로 쓸 수도 있고 배열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후에는 배열에 있는 다양한 메소드를 알아야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메소드가 2개 설명해 드렸어요. 3개 됐네요. 푸시, 배열 뒤에 데이터를 넣는 거. 팝, 앞에 데이터를 제거하고 읽어오는 거. 푸시하고 팝 배웠어요. 푸시하고 팝을 이용해서 뒤에 데이터 넣고 앞에서 읽는 걸 스택이라 그런다 그랬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언시프트 있네요. 언시프트. 제거하는 거네. 언시프트 보라. 아니네. 언시프트 데이터를 앞에 추가하는 거네요. 빨주 파라는 배열에 언시프트 보라 하니까 보라가 들어간 거예요. 큐를 만들려면은 시프트를 쓰셔야 되겠네. 추가하는 게 아니고 앞에 걸 제거해야 되니까 얘가 먼저 들어온 데이터들이죠. 0, 1, 2, 3 손으로 들어왔죠. 새로운 데이터 4 넣을 땐 푸시로 넣고요. 0을 읽고 제거하려면 시프트 이용하고요. 앞쪽에 데이터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언시프트. 이 배열에 언시프트 보라 하니까 보라가 추가된 거예요. 앞에서 제거하는 거. 요 배열에서 컬러스 점 시프트 앞에 게 지워지고 빨강이 리턴 돼요. 그래서 퍼스트 컬러를 출력하면은 빨강이 출력되고요. 배열을 출력하면 주황 파랑이 출력되겠죠. 자, 이후에 다양한 메소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충 확인해보고 뒤에 예제 있으니까 본인들이 쳐가지고 확인해보세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컨캣, 배열을 합치는 거예요. 이런 배열이 있고 컨캣 A 배열, B 배열 하면은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1, 2, 1, 2, 3 이런 합쳐진 배열이 생성돼요. 컨캣이에요. 에브리 모든 요소가 조건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저희 배열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전부 5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전부 얘네들이 전부 5보다 큰가? 전부 다 작은가? 뭐 제가 이게 워낙 다양한 언어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서 자세한 건 밑에 예제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드릴 예정이고요. 대충만 알고 갑시다. 설명한 거랑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필터, 조건에 맞는 요소만 추출하여 새로운 배열을 생성한다. 조건을 넣어요. 그래서 이런 배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2가 아닌 애들만 남기고 싶어요. 필터를 선택해서 2가 아닌 애들만 남긴 이런 배열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true, false에서 false면 새로운 배열을 만들지 않고 뭐 쭉 있어요. 사용 방법은 복잡하니까 뒤에 예제를 이런 배열에서
뭐 3보다 큰 애만 찾거나 2보다 작은 애만 찾거나 2가 아닌 애만 찾거나 2인 애만 찾거나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애가 필터예요. 찾은 거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 배열에서 특정 요소의 인덱스를 검색한다. 이거 뭐 설명이 이상하게 되어 있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뒤가 이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나 찾는 거예요. 인덱스 오브. 여기에서 내가 2를 찾고 싶어. 매개 변수로 2를 넣어줘. 그럼 0, 1. 인덱스 1이 리턴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조인. 우리 배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특정 문자열로 합쳐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어느 때 많이 쓰냐? 뭐였지? 사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배열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볼까? 귤. 이런 데이터가 배열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자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과, 배, 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만들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조인, 배열점 조인하고 콤마 하면은 이렇게 콤마로 연결된 문자열을 만들어줘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뒤에 아마 뒤에 예제 있을 거예요. 한참 뒤에 예제 있어요. 궁금하면 챗GPT한테 예제 만들어 달라 그래요. 그럼 만들어줘요. 쇼트 정렬하는 거고요. 정렬해요. 1, 2, 3 데이터를 정렬해서 만들어주는 거고요. 리버스 배열 내용을 거꾸로 3, 2, 1, 3, 2, 1이면 3, 2, 1로 거꾸로 정렬하는 게 쇼트고요. 리버스고요. 푸시, 팝, 시프트, 언시프트 금방 설명했었고, 스플라이스 배열의 일부를 추출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배열의 일부를 추출하여 요만큼 뽑아내고 싶다. 1,2 인덱스 0, 1, 2부터 2개 2,2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 매개 변수를 넣어서 특정 배열의 내용을 추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만큼 추출하거나 이만큼 추출하거나 그럴 때 쓰는 거고요. 스플레이스 추출하거나 변경. 2를 5로 바꾸고 싶어. 배열 안에 1은 6으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거예요. 2를 없애고 싶어. 변경될 곳에 없애라고 그러면 없어지겠죠. 특정 요소를 찾아 변경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자세한 예제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이거 한 번에 예제를 바로 보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대충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한번 글로 확인한 거예요. 한참 뒤에 또 설명이 있으니까 예제를 보고 확인하시고 챗GPT에 예제가 그 예제만으로 부족하면은 예제 더 달라 그러세요. 얘를 이용한 예제 좀 더 줘. 챗GPT한테 하면 더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대충 확인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배열에 대해 설명했고요. 이어서 할까? 시간이 뭐 충분할 것 같네요. 배열을 손해하는 포문이 있어요. 포문. 우리 가장 그동안 무식하게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죠. 배열이 있으면 배열의 인덱스만큼 반복하게 해가지고 배열 이름하고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의 모든 내용을 찍을 수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던 방식이죠. 이런 방법으로 배열을 순회할 수 있어요. 배열을 순회하는 방법 정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 over를 이용해서 배열을 순회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뒷부분에 배열을 넣고 앞에 변수를 선언하고 over를 넣으면 배열에 있는 거를 하나씩 뽑아서 for문을 반복해요. 1을 뽑아서 아이템에 넣어서 반복하고요. 1이 찍히겠네요. 끝나면 다음 요소를 가지고 반복해서 찍고요.
그 다음 요소를 가지고 찍고요. 또 그 다음 요소를 가지고 찍고요. 이렇게 모든 배열의 엘리먼트를 하나씩 가져다가 찍은 다음에 모든 엘리먼트를 다 순회하고 나면 포문이 중단되겠죠. 이런 방식이 있어요. 변형된 포문이 엄청 많죠. for each, 자바에서는 for each 이렇게 쓰죠. for int a 땡땡 array, int array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지원 안 하나? 해보세요. 될 것도 같은데 이렇게 쓴대요. for each 이렇게 배열점 for each 하나씩 가져와서 순회해요. 근데 매개 변수가 함수네요. 그 함수 매개 변수를 보세요.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죠. for each 이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가져다가 순회하는데 처음 둘 때는 요 펑션이 실행되고 그 일값이 요 아이템에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 둘 때 1이 아이템이 될 거고요. 아이템이 1이 화면에 찍힐 거고 for each 1이 끝났으면 1이 실행되고 함수가 종료되면 2를 가져다가 아이템에 넣고 이 함수를 또 실행해요. 그럼 화면에 2가 또 찍히겠네요. 3을 가지고 또 실행해요. 4를 가지고 또 실행해요. 5를 가지고 또 실행해요. 없으면 종료돼요. for each 뭐 오브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매치가 아니고 맵이구나. 맵 새로운 배열을 반환한대요. 이런 배열이 있는데 각 요소를 2배한 배열을 얻고 싶은 거예요. 2배. 각 요소를 2배한 애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 아이템 맵 처음 들 땐 1을 가지고 오고요. 아이템 넣고 아이템 곱하기 아이템을 리턴했어요.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데 1은 1 곱하기 1이죠. 1로 2는 2 돌 때 2 곱하기 2죠. 2는 4죠. 4로 3은 9 4, 4, 16 5, 25 이런 배열로 변경해서 생성하고 싶으면 맵을 이용해서 얘를 이 각각의 원소의 값을 가지고 반복해서 리턴된 값으로 새로운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을 넣으면 이런 배열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첫 번째 요소가 리턴된 애가 첫 번째 위치를 대신하고요. 두 번째 값으로 리턴된 애가 두 번째 위치를 대신하고요. 리턴된 배열은 ARR이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대로 있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해요. 맵 메소드는 정리해볼까요? 일단은 array가 있고요. array.map 했어요. 그럼 각각의 요소를 한 번씩 가져다가 돌아요. 그래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요. 리턴 값으로 1일 때 리턴된 값을 1번 위치에 2일 때 리턴된 값을 2번 위치에 그리고 종료되면 이 배열 만들어진 새로운 배열이 리턴돼서 새로운 변수에 들어가요. 됐죠? 찍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필터 array.filter 똑같죠? 근데 차이점은 걸러내는 거예요. 뭘 걸러내느냐? 아이템 나누기 2는 0. 이게 true이면 배열에서 살아남고요. false이면 배열에서 삭제된대요. 뭔 얘기냐? 난 이 배열에서 짝수만 남기고 홀수는 다 지우고 싶어. 그럼 array.filter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1을 가지고 돌아요. 1은 뭐가 나와요? 1은 0이 아니니까 false가 나오죠. 배열에서 지워져요. 2를 가지고 또 작업하겠죠? 2가
true가 리턴돼요. 배열에서 살아남아요. 3은 false죠? 지워져요. 4는 살아남죠? 5는 지워져요. 그럼 다 돌고 나서 만들어진 새로운 배열은 살아남은 애만 가지고 배열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리턴된 새로운 배열 값을 찍으면 2,4가 돼요. 이 배열을 짝수만 뽑아내고 싶으면 필터로 쓸모없는 요소들을 제거하죠. false를 해당 위치의 값이 아이템에 넣어서 리턴 값이 false가 되면 배열에서 삭제돼요. 이렇게 구현한 거예요. 리듀스는 더 복잡하네. 자, 리듀스는 상당히 복잡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는 리듀스는 계속 추적해서 추소하여 결과를 발현한다. 축소하여 축소보다는 축척이라는 용어를 쓰나 요즘에도? 쌓는 누적 쌓는다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이 배열의 내용을 모두 더하고 싶어요. 그럴 때 리듀스를 써서 하나씩 읽어와서 계속 축적된 값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array.reduce 펑션 매개 변수가 2개예요. 앞에 게 추적될 값이고요. 계속 쌓일 값이고요. 뒤에 게 현재 값이에요. 그래서 처음 돌 때는 1을 가지고 돌고요. 커런트가 1을 가지고 돌고요. 두 번째 돌 때는 2를 가지고 돌고요. 세 번째 돌 때는 3을 가지고 돌아요. 네 번째 돌 때는 4를 가지고 돌고요. 다섯 번째 돌 때는 5를 가지고 돌아요. ACC 얘는 누적값이에요. 누적값의 초기값은 여기 두 번째 매개 변수예요. 처음에 돌 땐 0이고요. 1이 커런트일 때, 처음일 때 얘가 1이겠죠? 배열의 첫 번째 값이 1이니까 그때 ACC 값은 0이라는 소리예요. 자, 두 번째 돌 때는 어떻게 돼요? ACC 값이 리턴된 값이 돼요. 여기가 1, 여기가 0이니까 두 개 더하면 1이죠? 두 번째 돌 때 ACC 값은 리턴된 값이 1이니까 1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도는 거니까 이제 배열의 두 번째 요소 2가 커가 되죠. 자, 그래서 또 돌면 어떻게 돼요? ACC 더하기 커 1 더하기 2는 3이죠. 그럼 두 번째 돌 땐 1이었는데 세 번째 돌 때 ACC 값은 두 개가 더한 3이 되고요. 커 값은 하나, 둘, 세 번째 도니까 3이 인덱스 2에 들어있는 3이 되겠죠. 얘는 3이 되겠죠. 자, 또 돌았어요. 다음 4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한 ACC 값이 6이 될 거고요. 커 값은 4가 되겠죠. 5가 들어올 때는 두 개 더한 12, 커 값은 5가 다음에 15죠. 실행 결과 최종적으로 두 개 더한 15가 리턴돼서 썸에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누적되는 함수 메소드예요. for in도 있네요. for in 이거 객체할 때 많이 쓰는데 배열엔 잘 안 써요. 객체할 때 많이 써요. 배열에 쓰면 배열의 인덱스를 갖고 와요. 이게 1, 2, 3, 4, 5죠. 배열을 넣었어요. 첫 번째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0이 필요하죠. 0이 리턴돼요. 인덱스에. 그래서 요 0 들어가서 1이 화면에 출력이 되고요. 두 번째 돌 땐 얘가 in이 배열의 두 번째 요소의 인덱스를 읽어와요. 그래서 인덱스가 1이 되죠. 인덱스가 1이니까 어레이 인덱스는 2가 출력이 되죠.
세 번째 들을 때 요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인덱스를 요청해요. 그럼 얘는 2가 리턴 되겠죠. 먼저 어레이의 이 인덱스는 3이죠. 3이 출력되겠네요. 이거 보통 나중에 배울 객체에 많이 써요. 얘는 배열에 거의 안 써요. 이거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인덱스 다 아는데. 근데 배열 같은 경우, 객체 같은 경우는 자바 객체 어때요? 안에 필드들이 이름이 다양하죠. 인덱스로 접근할 수 없죠. 그때 쓰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됐죠? 그래서 배열을 넣으면 배열에 인덱스를 순서대로 가져와요. 첫 번째 데이터는 0을, 두 번째 데이터 가져왔을 때는 2를, 세 번째 2, 네 번째 3, 다섯 번째 4,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가져와서 처리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다 외우고 복잡하고 저도 잘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이거 언제 다 기억해. 근데 대충 한번 그때 맞닥뜨려서 아, 이런 방식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오면 아, 이런 방식 중에 하나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지, 뭐 이걸 외운다고 뭐 보고는 이해할 수는 있어야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쉽게 금방 이런 게 있었구나 기억이 날 거예요. 저도 이거 다 기억 못해요. 써 있으니까 보는 거지.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해요? 있으면 대충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감각을 키울 필요는 있으니까. 확인하는 시간 다음 시간 드려볼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려나? 느낌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나가면 어려울 것 같네요. 뒷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2차원별 쉬운 부분이 아니죠. 여기까지 합시다.